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매일매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증시인데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 고용지표에 따른 영향, 금리에 주는 영향과 우리나라 증시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말에 이제 증권가 여의도에 이제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때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새로운 채널이라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말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용지표가 상당히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지표는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용이 잘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은데 왜 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올라가면 악재로 보느냐, 이 점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좀 바로 잡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를 보면 일자리가 19만 9천 개 깜짝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파업하고 나서 다시 급여가 재개됐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났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고용 잘 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경기가 좋으니까 고용이 늘어나고 좋은 건데 왜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용이 잘 되면 기업이 이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고용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줘야 돼요. 그죠? 고용이 잘 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임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해요. 그러면 돈 벌면 뭐 합니까? 미국 사람들 소비를 늘리게 되겠죠. 소비를 늘리면 뭐가 되느냐? 물가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인플레가 올라가요. 금리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국이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개념을 잡아가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좋은 현상이에요. 고용이 잘 되고 사람 많이 뽑아서 임금 올려주고 소비도 잘 되고 그러면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너무 좋으면 안 돼요. 물가가. 그래서 물가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좋은 것이 곧 좋지 않다라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배드 뉴스, 나쁜 뉴스가 나오면 굿 뉴스로 보고 굿 뉴스가 나오면 배드 뉴스로 본다라는 게 현재 시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금리와 관련된 모든 지표가 금리와 관련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나쁜 뉴스가 나와야 지수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금리를 동결 내지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그래서 기업이 고용지표가 잘 되면 임금을 올려주고 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가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가면 당국이 쉽게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금리 고용 지표가 금리에 주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주 변수가 많아요. 그죠? 당장 소비자 물가지수 CPI 많이 들어보셨죠? 소비자 물가지수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CPI가 내일 밤 10시 30분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FOMC 회의는 수요일에 열리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4일 새벽 목요일 새벽에 발표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금리를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나오죠? 자, 미국의 고용이 괜찮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에 12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죠. 고용이 좋아지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얼마입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올랐죠? 9원 70전인데 엊그저께만 해도 뭐 급락이 나오더니 다시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빨리 그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안정을 찾아가야 돼. 하방 안정도 좋고 최소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
상당히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자, CME 패드워치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자, 현재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은 동결 가능성이 98.4%이기 때문에 거의 동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도 94%라 동결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요거 3월 달입니다. 3월 20일에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는 인하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여기 요 선이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동됐죠. 동결 가능성으로. 계기가 뭐냐, 이 고용지표 때문에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5월 달 정도에 금리가 인하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그런 겁니다. 요거는 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3월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표시를 했었는데 그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옆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조금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된다. 오늘 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예전에 3월 달이었는데 왜 미쳐서 5월 달로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시면 조금 투자하시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내시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 제 나름대로는 이제 쉽게 표현한 건데, 요거를 알고 계시면은 조금 편합니다. 요즘 장세는 그렇고, 나중에 이제 시장이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 됐을 때, 그럴 때는 반대로 고용지표가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될 거예요. 지금은 요거는 배드 뉴스는 굿 뉴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저기 122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뭐 박스권만 이어져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변동폭이 두 자릿수로 움직이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머트리얼즈 어제 말씀드렸죠.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확정되면서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130억, 외국인도 70억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머트리얼즈 개인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진 않았고, 머트리얼즈로 수급이 쏠렸고, 그 다음에 BM으로 좀 쏠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횡보는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 파란 선 위로 올라와야 조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좀 횡보 내지는 좀 조정이 좀 필요한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BM이 조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퓨처엠도 뭐 이 정도까지면 양봉 하나면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퓨처엠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있던 자금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사지는 못해요. 개인들이 주로 많이 사긴 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 기관들은 이제 매도로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악재를 따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조금만 호전돼도 시장에는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모든 악재들, 내년에 뭐 공장을 좀 가동을 좀 연기하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IRA라든가 트럼프 위기까지 다 반영이 되는 가격대니까, 이런 가격대에서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토요일 날 화두죠. 토요일 날 화두가 돼서 공매도 특권 카르텔 해체하자라고 해서 박순혁 작가하고 선대인 TV의 소장 선대인까지 와가지고 뭐 용산에서 크게 집회를 했습니다. 참 추운데 참 용기 있으신 분들 나가서 많은 흥행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못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박순혁 선대인 응원, 연설 응원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댓글에도 달아주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상당히 2차 전지 섹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보입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불법적인 거는 잡아줘야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좀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과거하고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댓글을 좀 말씀드리면 뭐 차분하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2차 전지를 HLB하고 대한통운 훌륭하신 분이 계신 대한통운으로 많이 수익을 내고 있다. 분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주식쟁이하고 틀리다는 말씀 100% 공감한다. 예, 저는 리딩쟁이가 아니지만 리딩쟁이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다. 역시 용산 분노를 표출합시다.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최전지 섹터에 하신 분들 감사히 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월진님 보고 계시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주식 매매법. 예, 주식 매매법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쉬운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 컨트라고 있거든요. 이거 컨트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만 아셔도 주식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대체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분석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마감 시황을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 시간에 함께 보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쑥스럽습니다. TV로 보시나 봐요. 그 시간에 보고 계시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여기 대한통운으로 이익 보고 있다. 손절하시고 2차 전지를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내년에 또 잡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대한통운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이유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힘이 납니다. 제가 꼼꼼히 제가 댓글은 안 달아드리지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맨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한통운 위메이드 했다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저 역시 보람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박순혁 작가님이 아주 목소리를 열변을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를 보니까 그 있잖아요. 공상당 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목이 쉴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셨고, 일단은 주요 내용은 정부 여당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던 카르텔 세력의 금융당국 가죽이 여전히 불법 공매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아무튼 뭔가 좀 해달라라는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손대인 소장도 보면 금융 민주화를 가로막는 세력은 철퇴를 해야 된다. 내년 총선 이거는 약간 이제 좀 그렇잖아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선거에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준다. 아무튼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1,500만 된다는 얘기도 있고 1,200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하게 일어나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를 불법적인 이제 그런 공매도, 여기도 보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공매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거죠. 그런 아예 공매도 자체를 없애자라는 것보다는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선진화 증권 시장이 되려면 아무래도 공매도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거 불법적으로 하니까 문제니까 요거를 잡아내라, 니네들이 전산으로 잡아내라.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상당히 좀 개미들을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면서 큰 변화를 주고 있고, 실제로 공매도가 금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주식시장에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시가 이제 연말에 마감이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하루 마지막 날 전날에는
납회라고 그래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29일이 납회일 거예요. 납회 이제 보면은 증권거래소에서 여기 막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막 지표 막 뿌리고 지금 매도가 주문표를 막 뿌리는 게 이제 그건데, 아무튼 요때 일어나는 게 뭐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증권과 달리 뭐 이렇게 여의도에 칼바람이 부네 어쩌나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연말에 자산운용사, 증권사에 대한 이제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표 CEO부터 이제 인사 이동이 이끈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내려오면서 이동이 되는데, 여기에 그 운영 매니저들 있잖아요. 운영 매니저들, 운영사 매니저들, 매니저들도 평가를 해가지고 인사 이동을 합니다. 요때 이제 만약에 기존에 좀 성과가 안 났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잘리고 새로운 인물이 와든지 아니면 기존 인물한테 모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식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봤던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었고 B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기존인데 이 기존 A가 잘렸어요. 그럼 여기 있는 펀드들을 새로운 사람한테도 줄 수도 있고 신규, 아니면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기존에 있는 주식을 다 팔아버려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그냥 다 팔아버려요.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게 언제냐면 12월에서 1월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12월 말쯤 되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빠져요. 그냥 계속 팔아가지고 이유가 없어요. 요런 게 이제 수급인데, 요런 현상들이 나오는 주식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인사철이기 때문에 곧 중순이면 거의 다 확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존 애들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 주식 중에서 좀 플러스 된 것도 팔고 마이너스 된 것도 다 팝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하락이 나와요. 그리고 새로 이제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 A, B, C, D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보다는 연초에 수익 날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원리로 가는 거예요. 연초에 수익 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체력, 시세의 연속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맨 단타만 주고 이 한동훈이 아니면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맨날 무슨 한동훈 무슨 정치 관련주들만 올라갔다가 빠졌다 이러고 있는데, 요 시장의 그 체력이 딸려가지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요게 1월 달에는 좀 바뀝니다. 1월 달에는 실탄이 좀 많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정한 종목들을 A, B, C, D 이런 것들을 사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올랐지만 더 올라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연말에는 의외로 아무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들이 생기고 연초에 요것들을 다시 사줘도 자기는 상관없잖아요. 요거 자기 펀드 평가 안 받으니까 이거 때려가지고 밀려놓고 여기서 사도 수익 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요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그런 종목들이 좀 왕왕 생긴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회사는 멀쩡한데 그냥 빠져요. 그러고 다시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보세요. 한동훈, 태양금속 우선주. 사진 한번 찍었다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대상홀딩스 참 어렵습니다. 시장.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선진화 된다고 해도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마인드가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아니 정치인하고 친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게이트로 지금 막 주식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사회이사에 뭐 사돈의 팔촌에 그렇잖아요. 동문회 그런 거 올라가는 거 보면 참 아직도 이 후진국적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좀 준비하시면 수익 날 확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크겠죠? 연말 연초에 벌으셔야 돼요. 특히 연초에 많이 벌어야 됩니다. 요거를 제가 좀 체크해 갖고 소통방에, 특히 멤버십 소통방에 제가 많이 좀 올려 드릴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사칙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 인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렴한 가격 하니까 얼마냐라고 하시는 분들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아예 오픈을 했습니다. 이거 오픈을 해도 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오픈을 했어요.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지 않아요. 최대 3개월까지만 하고 3개월 하시면 월 7만 원 정도 운영해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가입했는데 멤버십 들어왔는데 21만 원을 못 벌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요거 금액으로 예, 평생 운영하겠다라고 제가 일부러 오픈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바로 멤버십 와서 해지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제가 취급해서 3개월 동안은 가입을 못하도록 막을 예정입니다. 사칭 세력들이 워낙 들어와서 지금도 조금 제보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조치니까요. 꼭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소통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좀 소통방에 들어오셨으면 어떤 혜택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연말 연초에 매매하는 법, 그리고 연말 연초에 수익 내는 법을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에 21만 원 정도는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멤버십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안내 링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금리 동결 이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웬만하면 주식 시장이 좀 좋아요. JP모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봐도 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못 움직였던 종목들 새로운 변화가 뉴욕 시장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를 비롯한 엔비디아 조금 그 기술주 위주의 어떤 상승이 나왔다면 조금씩 종목들이 바뀔 거예요. 미국 시장도. 이렇게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갈 겁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즌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거품이 생겨요.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거품이 생깁니다. 그 거품이 상당히 오래 가요, 이게.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알고 투자하시면은 연말, 연초, 그다음에 내년 장에 좀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차 전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면서 시장의 변화를 체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